국회에선 어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첫 당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초롱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다음 날 열린 첫 당정 협의 안건은 코로나 손실 보상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인수위에서 차등 지급을 밝히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는데 이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겁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 생활지원금은 한시적으로 7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선 33조 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합니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네, 추경안은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모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추경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도 추경 재원에 들어갈 초과 세수 53조 원에 대해선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1호로 결재했는데요. 한 후보자의 인준을 둘러싸고 여야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에는 국무총리가 참석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무총리 인준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경호 부총리만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통해 협치 의지를 보여주고 한동훈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으로 조국의 강을 건넜음을 증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인준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등 부적격 딱지를 붙인 인사들을 반드시 걸러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후보자에게 제기된 자녀 허위 스펙 의혹,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수사가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네,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대해선 왜 며칠 안에 인준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발목 잡기를 하는 것처럼 정략적으로 몰아가냐면서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인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 임명동의안 제출 이후 임명까지 21일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열릴 때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도 표결에 붙이자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내일쯤 의원총회를 열어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이어가면서 청문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고 이영 후보자 청문회에선 2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경위 등 이해 충돌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각각 선대위를 출범하고 6일 지방선거 준비에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선대위를 출범하면서 여야가 공히 6일 지방선거 체제로 돌입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지방선거를 이끌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또 인천 계양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이재명 전 지사가 2달 만에 국회를 찾았는데요. 이 전 지사는 지난 대선 때 심판자와 일꾼 중 심판자를 택했지만 국가 경영은 심판자만 갖고 하기는 어렵다면서 지금은 일꾼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지사 출마는 검찰 수사로부터 도망가는 거라면서 당선될 경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견제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